있잖아. 사람 마음이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닐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확답을 안 줄 때.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감정 리뷰. 아빠김이 보김입니다. 자, 오늘은 하트 시그널 5.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해. 총 8명. 이 8명 중에 왜 하필 두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쏠렸는지, 남자의 박우열, 여자의 강유경, 왜 인기가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강유경은 첫 회부터 남자 셋한테 표를 받았거든. 소위 몰표녀라고 하지. 외모부터 느낌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 근데 몰표를 받은 사람이 제일 편안했을 것 같잖아. 하지만 그렇진 않았어. 오히려 초반부는 제일 불안해 보이고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몰표라고 해서 안정감을 줬다라기보다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야. 당연히 초반이니까 누군가 나한테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서 한 명한테만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안정감을 느끼고 끝나게 돼. 하지만 3명한테 받으면 질문이 생기는 거지. 이 중에 진짜는 누구지?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다 좋아, 나 3명 다 가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대한민국 윤리적인 나라잖아.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명을 원하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 진짜는 누구지?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그러다 보니 강유경이 그 순간부터 찾기 시작한 건 사랑의 양보다는 확신의 질이었던 거야. 많이 받았지만 확실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몰표를 받아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었지. 강유경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잘 못 숨겨.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더 끌려. 빈틈 하나 없는 사람보다. 빈틈 없는 사람이기 전에 내가 흔들리는 걸 보여주고 본인의 캐릭터와 말투 이런 것들을 그냥 날 것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출연자들로 하여금 저 안에 나만 아는 진짜가 있겠다 싶거든. 왜냐면 강유경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고 그 안에서도 신중을 기하긴 했지만 남자 출연자들이 봤을 때는 유경이랑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하네. 그리고 유경이 앞에 서는 내 자신이 굳이 꾸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강유경은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나오는 사람이야. 서운하면 서운한 게 보여서 입이 뾰족 나오고 설레면 설레는 게 보여서 눈이 반달처럼 돼.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다가가기가 편하고 좋거든. 내가 잘하면 바로 리액션이 오니까 뭔가 다른 고민이나 다른 생각, 얘가 무슨 생각을 하나 헷갈리게 하지 않거든. 이게 강유경의 매력이다. 자, 여기서 심리학 얘기를 살짝 얹어 볼 거예요. 사람은 남들이 고른 걸 더 좋게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뭘 추천해 주거나 공구를 하면 믿음이 가죠. 이게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강유경의 몰표는 매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매력을 더 키운 증폭기였던 거야. 하지만 관심에는 음과 양이 있는데 그림자 부분이 있는 거지. 확신을 못 받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자꾸 확인으로 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심리학에서는 이런 결의 행태를 불안애착에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딱 잘라 강유경은 불안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온 모습만 보면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랑을 갈구해야 되다 보니 확인을 좀 받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확신을 주는 상대를 만나면 세상 제일 안정되게 되는 거야. 근데 여백을 남기는 상대를 만나면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해. 그렇기 때문에 강유경에게 박우열은 설레이면서도
동시에 피로감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박우열, 여자 셋이 동시에 흔들렸어. 초반에 강유경, 정규리, 그리고 삼초루를 적용했던 최소윤 역시도 박우열에게 확 끌리고 잘생겼다, 첫 호감을 다 표시했었단 말이야. 근데 박우열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느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면 뭐 다 잘생겼거든. 여기 뭐 성민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출신이었던 서원이도 되게 잘생겼잖아. 근데 봐봐, 다 잘생겼는데 박우열이 왜 표를 받게 됐을까? 박우열은 딱히 누구한테 확답을 주거나 확실하게 뭔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 박우열의 가장 큰 힘이 있어. 박우열은 확답을 준다라는 느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남기는 사람에 가까워. 다정했다가 애매했다가 또 다정이니까 헷갈리게 해. 서원이는 너무 잘생겼고 자기 세계관이 분명했지만 설레임을 막 주거나 다정했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관망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야. 근데 박우열은 사람 사이에서 설레임을 조금씩 계속 묻혀. 근데 또 약간 거리감을 둬.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바로 이게 박우열의 매력이고, 심리학에서도 이게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야.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고 제일 못 놓는 게 매번 오는 다정함이 아니라 가끔만 오는 다정함이거든. 어렵게 말하면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 인형 뽑기로 가자. 가끔 터지잖아. 인형 뽑기 뭐 가는 족족 다 뽑힌다. 재미없어. 근데 인형 뽑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가끔 터지니까 이거 미치는 거야. 돈 계속 쓰고 시간 쓰고. 박우열이 바로 인형 뽑기에 가까운, 갖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될 듯 안 되는, 자, 요렇게 붙잡게 만드는 사람이야. 거기에 하나 더 있어. 흔들다리 위에서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 들어봤지? 다리가 막 무서워서 공포감이 있거나 심장이 뛴 건데 뇌가 그거를 이 사람 때문에 설레나 봐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왜 초창기 연애, 썸 탈 때 남녀가 호러 영화를 보러 가면 꽤 성공 확률이 높다. 같은 맥락이야. 무서움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설레나 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과 상황. 박우열은 옆에 있으면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되고 불안하게 돼. 그리고 그 졸임은 느끼는 그 여성 출연자들의 뇌는 설렘으로 번역되거나 설렘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불안한데 그게 좋아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거든. 자, 근데 반면으로는 이런 여백,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은데 이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여유가 양날의 검이기도 하지. 가끔 주는 다정함이 이 사람을 설레게 하는 딱 그 정도의 만큼 지치게도 한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 강유경이 그런 것에서 사실 상당한 시간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치? 자, 요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장관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박우열은 그 순간순간마다 신중한 선택을 기하기 위해 사람들을 잘 살펴봤다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매력이 드러난 거고, 그 매력이 드러났는데 여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건 꼭 알아야 돼. 여백이라는 거는 썸과 초반에는 너무 좋은 전략이지만 계속 시간을 끌수록 확신을 주는 사람만큼 임팩트가 크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왜 하필 둘이 서로한테 끌리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확인받고 싶은 강유경, 여백을 남겼던 박우열, 그리고 결국 확정을 한 박우열. 이제는 입장이 바뀐 박우열. 한 사람은 확답을 원하고 한 사람은 확답을 미뤄.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그래서 반대로 박우열은 강유경에게 확답을 원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확답을 원하는 입장 쪽에서는 항상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더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고,
그 여유 때문에 사람이 더 미치게 만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결국 지금 키는 패널들도 얘기했지만 강유경이 쥐고 있으나, 강유경이 결국에 박우열을 선택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은 이 갈등의 과정의 다음 단계 성숙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준현과의 갈등 과정이 없었고 박우열과는 갈등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박우열이 아직도 멍청하게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선포했잖아. 처음부터 사실은 유경이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의 진심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박우열과 강유경 이렇게 될 것 같고, 강유경이 정준현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아직 결혼할 시기의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큰 공부가 됐을 것 같고, 나중에 결혼은 정준현 같은 사람과 할 수 있지만 본능적 끌림, 처음부터 너무 좋았던 박우열, 나한테 방향을 틀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박우열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플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뒤늦게 나타난 최소윤과 모델 일을 했던 김서원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커플. 여기는 반대로 소윤이가 계속 진심을 서원이한테 주고, 서원이 역시도 반대편에 있는 소윤이가 자꾸 신경 썼던 입장이었거든. 박우열은 결국 여백과 이 혼란스러움을 매듭을 잘 저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갔는데, 규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만약에 규리 같은 경우가 계속 우열이가 남았더라면 베팅을 해봤을 필요가 있다고 봐. 어쨌거나 규리는 이번 하트 시그널 5에서는 뭔가 좀 미스테이크가 났다 라고 보이는 거고, 그 미스테이크가 성민이도 생기고, 그래서 민주도 아마 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예상하는 거는 박우열과 강유경, 그 다음에 김서원과 최소윤, 이렇게 두 커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연프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게 이제 왜 우리랑 좀 비슷하냐면, 우리도 사실 무수히 겪잖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나를 확실히 선택해주지 않는 사람 겪잖아. 겪어왔잖아. 모쏠이 아니면 모쏠들도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일 것이고. 자,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흔드는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할 때가 있어. 강유경도 그랬어. 박우열은 강유경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 옆에 조용히 들어온 정준현은 강유경을 쉬게 해주는 사람에 가까웠거든. 하지만 이 미완의 사랑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강유경도 그랬던 거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드린다면, 여백은 설렘을 만들지만 확신은 관계를 만든다. 사람은 자기를 흔드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근데 오래 남는 건 나를 쉬게 해주는 사람일 때가 많더라.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의 피로감을 줄여줘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설레게 하는 사람이랑 편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한텐 누가 더 오래 남았습니까? 자, 댓글로 달아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봉겸이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